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올해 이제 2022년도가 시작되었고, 부동산 관련해서는 대선이 가장 이슈이지만 또 내 집은 어디에서 구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의 성격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주거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 고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야 될까, 그리고 좀 싸게 살 수 있는 데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지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거주의 형태로는 매매라든지 혹은 전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월세 비중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중이 극히 적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매매와 전세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동네가 어디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가격이 조금 조정이 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아파트가 입주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하는 입장에서 많은 물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특히나 흔들린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매매 가격은 실거주자는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지만은 투자자가 많은 물건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흔들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20년도 9월 이후에 분양되었던 단지들은 이 소유권 이전 시까지 전매 제한이 생겨버렸다 보니까 대다수 분들이 실거주의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분양했던 것들은 투자자들도 꽤나 많았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시기에서 더더욱 흔들릴 수 있겠구나. 특히나 공급 이슈가 극대화되고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부담은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더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단지들을 노리면 우리가 조금 더 싸게 매매든 전세든 좀 노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기별로 우리가 입주하는 단지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건데, 일단 카페에다가 좀 정리를 해서 올려놨거든요. 2021년도 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12월까지 입주 예정인 단지들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좀 하였냐면, 당연히 이제 시간이 먼저 있고요. 단지명, 소재지,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특히나 이제 좀 눈여겨서 받을 만한 것은 이 세대수와 분양 세대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대수가 많은 곳이 전세 물량이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전체 세대수 중에서도 일반 분양된 세대수가 많을수록 우리에게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세대수를 먼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도 같이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조금 더 노릴 만한 물건들이 보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1000세대를 넘어가는 곳들은 특히나 이제 물량이 많이 쏟아질 거기 때문에 가격이 더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입지적으로도 단지 하나하나는 세대수가 많지 않은데 이걸 다 뭉쳐놓고 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곳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실거주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다라고 했을 때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은 전세입자라고 했을 때는 기간이 지나서도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냐면은 그 입지가 꾸준하게 전세 물량이 들어올 것이냐,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전세 가격 좀 높게 받았는데 나중에 나갈 때 돼서 그때까지도 전세 가격이 안 잡히고 있다라면 생각보다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게 또 어려울 거고, 혹은 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라는 측면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은 이러한 심리가 더더욱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절충된 가격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 리스크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구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먼저 수성구부터 한번 보자 하면은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이 지금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동의 수성 대시양 리버뷰 이런 것들도 실제로 가보면 다 지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황금동, 두산동, 만촌동, 법물동 다양한 곳에서 딱 한 개의 단지씩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황금동의 황금센트럴 같은 경우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눈여겨서 볼 수도 있겠다. 실제로 입지도 꽤 좋은 것이죠. 수성구는 뭐 그 이전부터 전매 제한이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실입주자들이 꽤 많을 것이다 라고 바라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뭐 입주장에 전세 물량이 몰린다는 것은 이 수성구도 예외는 아니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세대수가 많은 곳들 위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입주를 이제 시작하는 힐스테이트, 버머센트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위치는 이제 버머역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 MBC 내거리 쪽에 바로 왼쪽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살짝 언덕 지형이긴 한데 여기 바로 앞에, 사거리 바로 앞에 들어오는 아파트입니다. 자, 전세 물량이 지금 5억 정도부터 나오고 있네요. 가격적으로 아주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 입지를 따져봤을 때 그렇게 비싼 느낌은 안 들고요. 자, 물량들이 세대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많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복 물량까지 다 있을 거고요. 최대 가격이 84 타입일 때 6억 5천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5억에서 6억 5천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 갭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당분간 지속될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동 그리고 원하는 충수를 좀 싸게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매물밖에 없죠. 사실상 전매 제한이었었기 때문에 이곳은 뭐 실입주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측면이 분명하게 있고요. 입주를 하고 나서도 비과세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좀 싸게 나오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조건들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은 가격만 잘 맞는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매매를 고려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워낙에 공급 물량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들어갈 생각이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선제적으로 물건을 내놓는 경우도 꽤나 많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조금 물량이 많은 곳 이런 곳들이 있었죠. 힐스테이트, 황금센트럴 같은 경우에도 3월 달에 입주를 시작하는 거고요. 지금 일단 84 타입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84 타입만 봤을 때 4억 5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같은 평수에서 뭐 가장 높게 나온 게 8억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물론 동이라든지 층, 뷰 차이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거의 뭐 4억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 입주장이 얼마나 흔들리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층수 이런 차이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입주 시기에 다가왔을 때 싸게 구할 수 있겠구나를 미리 알고 좀 준비를 하시면은 원하는 매물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성구이다 보니까 또 매매 물건은 없는 상황이네요. 자, 아무튼 이러한 것들, 특히 입주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들 위주로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하반기에 입주 예정이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나오는 경우가 꽤나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천천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가장 빠른 게 월배 3정 그린코아 카운티, 여기 대천동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상인동, 월성동, 월배 뭐 이런 라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4, 6, 7, 8, 9, 10, 11, 12 이 월별로 꾸준하게 나와 있습니다. 달서구 자체가 또 엄청나게 큰 지역이다 보니까 뭐 대천동, 성당동, 진천동, 감산동, 월성동, 감산동, 두류동 크게 뭐 죽전역 일대 그리고 두류역 일대 그리고 상인 일대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가까운 곳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자, 이 진천역과 월배역 사이에 있는 월배 3정 그린코아 카운티라는 거거든요. 자, 매매 전세 물건들이 있고요. 전세 물량은 생각보다 크게 없는 상황이네요. 전체 202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전부 다 나왔던 곳이었는데 아무래도 전부 다 큰 평수이다 보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꽤 높은 곳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41평만 딱 놓고 보자면 6억 5천에서부터 시작해서 7억 이 갭들이 좀 크진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평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물 자체가 많지는 않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또 가격들도 좀 넓게 분포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입주가 가까워질수록 이 가격대는 조금 더 흔들릴 만한 여지는 분명하게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원래 기존 8월 달쯤에 입주 예정이었는데 이런 그린코아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5월 달 예정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7월쯤 되면은 이러한 라운 프라이빗 센텀도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진천역 바로 앞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뭐 이 정도가 입주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뭐 학군이 괜찮은 지역이다 보니까 실거주 만족도는 꽤나 높은 곳이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가격이 있고 그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전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뷰 스카이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동아 아이위시, 요 감산동 이쪽에도 이제 많은 세대들이 분양을 했는데 힐스테이트 감삼이라든지 아니면은 죽전역 화성파크 드림도 이제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쪽은 그 뒤에도 계속 몰려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계속 좀 흔들릴 만한 여지는 있겠구나. 그리고 매매 가격 역시 좀 많이 흔들리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류역 일대에서 뭐 두류 KCC 스위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편한 세상 두류역, 최근에 이제 두류역 자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욱 각광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지금 시기가 뭐 많이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슬슬 이제 매물들이 좀 나올 시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구거든요. 중구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남산동, 대봉동 이런 데를 좀 선호하죠. 실제로 이제 좀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이고요. 원래는 리비테르라는 이름 아니었죠. 대봉더샵 센트럴 파크 뭐 그런 이름이었었는데 최근에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인동에도 하나 들어오게 되네요. 자, 남산 자이 하늘채 요것도 지금 이제 뭐 도색 같은 거 실제로 보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죠. 곧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대봉 서안 포레스트 청라운동역 서안 포레스트라고 하는 것도 10월달 하반기에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월당. 자, 반월당 서안 포레스트는 말에 11월 달에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요. 대봉동에 아주 세대수 많은 곳이 있죠. 더샵 리비테르 1, 2차도 이제 곧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1300세대 정도 되는데 지주택으로 시작한 곳이다 보니까 기존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이 많이 받았던 곳이었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 세대수는 250세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전체 세대수는 많기 때문에 역시나 가격은 좀 흔들릴만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인동 쪽으로 올라가면 엑소디움 센트럴 동인이 2023년 넘어가기 전에 이제 입주를 좀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기 또 조합원들이 꽤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 세대수는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주변에 입주 물량들이 워낙에 많은 곳들이죠. 자, 서구는 이제 아까 전에 두류동 말씀드릴 때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기도 서구이거든요. 여기 정도밖에 없어요. 평리동 쪽에 분양을 많이 했긴 했지만 내년쯤부터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는 당분간 없을 예정이다. 이 정도가 다긴 하겠네요. 그래서 이 입지라면 그래도 지금 당장은 전세 맞추기는 다른 입지에 다른 분양 단지들보다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진 않겠지만 입주를 하고 나서가 문제죠. 워낙에 분양 입주하는 것들이 역시나 많을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구라고 했을 때는 동대구역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동대구역, 우방 아이유쉘, 더샵 센터시티, 신천 센트럴 자이 이런 것들이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동구라고 했을 때 이제 동대구역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파트들 더샵 센터시티, 동대구 우방 아이유쉘, 동대구역에 아주 가까운 아파트들부터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신천 센트럴 자이까지 이런 것들을 좀 관심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이러한 것들을 잡는 계기가 뭐냐면 이안 센트럴 D가 뭐 지금 8억의 호가를 내세우고 있는 와중에 저층이긴 하지만 2층이 5억 5천에 실거래되었다라는 사실이 또 하나 떴거든요. 그래서 입주장에 있는 것들은 특히나 입주를 하고 나서도 우리가 싸게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분명하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안 센트럴 D 같은 경우는 아주 상징성이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된 거래 금액이 매우 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슈가 되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구거든요. 남구라고 했을 땐 교대역과 대명역, 공덕동 쪽에 이제 3개 정도의 단지가 있습니다. 자, 사실상 이제 남구라고 했을 때 좋은 입지라고 하면 이런 교대역 주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뉴스엔톤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었죠. 지금도 뭐 마찬가지고요. 물건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6월 달에 입주 예정인데 매매나 전세 물건들이 역시나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84 타입 기준으로 한번 보자면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저층을 제외하고 한 6억 2천부터 시작해서 7억 7천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같은 경우에는 4억부터 시작을 해서 한 5억 5천 정도까지, 역시나 갭이 점점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입주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역시나 좀 더 싸게 노려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대명역 바로 앞에 대명역 센트럴 리슈빌, 여기도 이제 8월 달부터 입주할 예정이고요. 8월 달인데 지금 뭐 매물인지 한번 볼까요? 전세 물량은 거의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부터 내놓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매매 물량만 좀 쌓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봉도 2차 화성파크 드림인데 지금 이쪽에도 이제 입주를 한 물량들이 좀 있죠. 그리고 분양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건데, 정말 하반기이기 때문에 전세 물량은 많이 나와 있지 않고요. 매매 물량만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수록 전세를 내놓는 시기가 빨라지다 보니까 일단은 뭐 얼마를 받느냐보다는 최대한 빨리 전세를 맞추는 것이 또 목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또 좋은 상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달성군이 있는데 하원읍 쪽에 우방 아이유쉘이라든지 해피트리 꿈의 숲이 있습니다. 자, 사실상 이제 실거주로서 우리가 좀 바라보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자, 하원 파크뷰 우방 아이유쉘 2022년 5월에 예정이고요. 엊그제인가 진행하면서 한번 본 적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꽤 높이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 해피트리 꿈은 사실상 이제 좀 많이 여기서도 먼 곳이기 때문에 관심은 많이 없는 곳이지만은 그래도 입주를 하는 곳이죠. 매매 물량만 지금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구나 경산 같은 경우는 올해 입주 예정인 것은 많이 없는 상황이고요. 자, 뭐 전반적으로 한번 시기를 보자면은 그래도 이제 보통 공사라는 것이 많이 지연이 되기 마련인 건데, 최근에 광주에서 화정동 아이파크 부실공사 이슈도 있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좀 늦춰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소 드는 측면이 있고요. 매매 가격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일단은 뭐 프리미엄을 주고 우리가 사게 될 건데, 이 프리미엄이 얼마냐라는 측면보다는 그때는 워낙 분양가가 싸게 나왔던 시기이다 보니까 프리미엄과 분양가를 좀 합쳤을 때 우리가 합계 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어느 정도 싼가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혼재가 되어 있죠. 뭐냐면 한 단지 안에서도 임대차 3법 때문에 두 가지, 계약갱신에 썼던 가격과 안 쓴 가격, 그리고 새롭게 맞추는 가격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또 지금처럼 새롭게 입주하는 물량들이 있다 보면은 가격이 좀 많이 혼동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측면에서는 최대한 많은 시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도 신축 아파트에 좀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은 누구나 있을 거니까. 자, 아무튼 뭐 2023년도, 24년도에도 물량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 안에서 우리가 이제 최대한 중심을 잘 잡아가지고 다음 행동을 좀 이루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 카페 오셔가지고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